은퇴라는 인생의 이막을 맞이한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과연 나는 남들만큼 살고 있는 것인가? 친구들과 만나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혹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불안감은 단순한 질투나 욕심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길게는 40년을 더 버텨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연한 부자나 빈곤이라는 단어 대신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확정 데이터와 2026년 추산치를 바탕으로 냉정한 숫자를 통해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자산 순위를 넘어 진짜 노후의 안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찍혀야 하는 생존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아껴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통계가 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보험료나 세금 같은 필수 지출을 감당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30만 원 선입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라면 월 145만 원은 있어야 숨만 쉬고 사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단순히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경조사에 축의금도 내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며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가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324만 원, 1인 기준 월 2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만약 넘기셨다면 일단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안정권에 진입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적장은 고스란히 노후 파산의 위험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소득 구간별로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남편의 국민연금 일부를 합쳐 근근히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최소 생활비인 23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을 헐어서 생활비에 보태거나 자녀의 용돈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병원비라도 지출되는 달에는 가계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다음은 월 소득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다면 대한민국 중산층 시니어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부었거나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재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보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굶은 덕정은 없지만 물가가 오르는 게 무섭고 해외여행은 큰맘 먹어야 갈 수 있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풍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월 소득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구간부터는 여유 있는 노후로 분류됩니다.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론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거나 젊어서부터 들어둔 개인연금 혹은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더해져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계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에서 20% 이내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소득의 원천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3층 연금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 숨만 쉬어도 대기업 과장급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분들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달성한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소득은 적은데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니 부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시니어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앙값을 보면 3억 원 초반대로 뚝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시니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상위권 부자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마트에서 콩나물 값을 고민하는 하우스푸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자산은 3억 원짜리 소형 주택 하나뿐이라도 매달 400만 원씩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노후의 삶의 질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 순위는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연금만 바라보지만 2025년 말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고작 월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로 한정해도 평균 108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앞서 보았던 최소 생활비의 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순위가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산의 재구조화입니다. 깔고 앉은 집이 전 재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셨다면 배당주나 채권으로 돌려 매달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노후의 진짜 승자는 자산 10억 부자가 아니라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월 350만 원의 현금 부자입니다. 오늘 확인한 여러분의 숫자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묶여있는 자산을 흐르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백세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